네, 안녕하세요. 우리 2차 아이는 또 처음 뵙죠. 우리 1차 때 열심히 해서 우리 올해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일단은 이 수업은 오로지 그 동차생 분들을 위해서만 진행을 할 거예요. 혹시 뭐 인강이든 이렇게 좀 기득 이상이 있으시면 심심할 수는 있어. 그래서 절대적으로 동차 위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뭐부터 아셔야 되냐면 앞으로 저랑 함께 할 때 올해 6월까지 어떤 강의가 진행되겠는가를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할 강의가 통합 강의라는 이제 제목으로 개강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할 게 사례 강의, 그 다음 달에 할 게 실전 GS입니다. 실전 GS. 그리고 최종 정리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고, 저를 이제 함께 하실 거면 여기까지는 좀 필수로 와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종 정리는 제가 원래는 안 하는 해도 많았어요. 근데 요구가 있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요구가 있어서 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최종 정리를 한 2회 정도 굉장히 짧게 할 건데, 많은 내용을 하기보다도 중요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미리 정리됐어야지, 이 앞쪽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강의가 필요 없을 만큼 공부가 되시길 바라고요. 통합 강의는 세부적으로는 기본 강의랑 기초 GS를 섞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기본 강의는 1차 기본 강의랑 달리 2차 기본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초 GS, 실전 GS를 좀 구별을 해드릴게요. GS의 약자가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공부할 땐 사람들이 GS 해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 율비스 직원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룹 스터디라고 하더라고. 신빙성은 별로 안 가는 것 같아. 하여튼 그룹 스터디. 얘가 이제 얘가 그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모의고사고요. 8회. 보통 강사님들이 한 8회 하세요. 8회. 그래서 이 모의고사는 우리가 특허법 문제를 2시간 동안 4문제를 풀거든요. 4문제를 풀고 답안지를 쓰는데, 그거랑 똑같이 이제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런 실전 모의고사고요. 그리고 기초 GS는 하프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돼요. 하프. 그래서 하프 모의고사고, 얘는 저랑 몇 번 해볼 거냐면 다음 주부터 해볼 거예요. 다음 주 월화, 그 다음 주 월화, 또 그 다음 주 월화해서 총 6번 해보실 겁니다. 하프 모의고사 6회 이렇게 진행할 거고, 우리 통합 강의가 총 8회거든요. 이거만 2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8회 8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일은 이론만 나갈 거고, 다음 주부터는 이론이랑 기초 GS 같이 나갈 건데, 기초 GS는 하프 모의고사고 1시간짜리 시험 연습을 하시고, 문제는 2문제입니다. 2문제이고 이제 1시간짜리다라고 보시면 되고, 2문제라서 문제 1번, 문제 2번이 될 거고요. 문제 1번이 30점, 문제 2번이 20점, 이렇게 해서 50점짜리 답안지를 쓰시게 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오늘 이 시간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사례 강의는 기출 문제 중심의 사례 강의가 될 겁니다. 사례 강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여기서 하셔야 될 게, 이론적인 거 다시 한번 내가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두 번째로는 1차 특허법이랑 2차 특허법이랑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어떤 강사님은 아예 다른 과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는 뭐 다른 과목이다까지 생각은 안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어느 한편으로 이해는 돼. 전혀 다르게 공부가
돼야 되거든. 우리가 1차 때는 조문을 달달달 암기했단 말이에요. 조문을 암기하면 합격한단 말이야. 그런데 2차 때는 조문 암기하고 있으면 조금 아쉬워요. 시간 아깝고 오픈북이야. 2차 시험은 법전을 줘요. 그래서 법전 보고 쓸 수 있는 걸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법전을 보고 이걸 답안지에 옮겨오는 연습을 해야지, 법전을 암기해서 이건 너무 할 게 많아. 너무 뭐랄까 수험 기간이 나한테 2배가 주어져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법전을 보고 내가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서 답안지에 적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 절차의 정지, 뭐 중단 수계 이런 걸 막 외우고 있으면 아쉽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절대 그런 거 외우지 말라. 공부 한번 완전 다르다. 이제 조문은 손에서 놓는 거야. 손에 놓고 기본서 잘 봐주시고요. 기초 GS에서 제가 이제 자료를 드릴 거예요. 오늘 거 이렇게 드렸는데, 이건 이제 기본서는 뭘 보셔도 상관없어요. 어떤 강사님 걸 보셔도 상관없는데 아무래도 저랑 호환이 되게끔 구성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제 기본서 순서대로 했고요. 그리고 기본서가 작년판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올해판 곧 나올 거예요. 올해판 나오면 제가 강의 시간에 다음 주에 드릴 것 같아. 다음 주에 드리면 새로운 판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타도 많이 수정했고 좀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그걸로 보시고요. 근데 뭐 이 강의에서 책을 보지는 않을 거예요. 복습하시거나 예습하실 때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설명드렸고, 이론 강의다. 이론 강의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긴 하지만 뭔가 답안지 관점에서 좀 알려드릴 것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심결 취소 소송의 원고 적격 관련해서 공유자 중 1인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죠? 그런 판례가 있을 거야. 공유자 중 1인의 원고 적격을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근거가 공유자 중 1인의 원고 적격을 인정해도 합의락정 요청에 반하지 않고 오히려 고필공으로 볼 경우에 공유자 중 일방의 배신 행위로부터 공유자 1인의 어떤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결과가 된다. 이건 다 한단 말이야. 이 공부하면 이건 답안지 다 써요. 차별화된 답안지는 뭐냐면 그 내용을 쓰기 전에 특허법상 공유를 민법상 합의로 볼 거냐 공유로 볼 거냐, 요거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민법상 합의로 보게 되면 이제 민소 배울 건데, 민법상 합의로 보면 얘는 고필공이야. 민법상 공유로 보면 얘는 유필공이야 라고 민소에서 배우거든. 그래서 우리가 특허법 그 판례를 보면 판결문 내에서도 특허법상 공유는 민법상 공유다, 그거 먼저 찍고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수험생분들은 그런 공유에 대한 내용 없이 심취소 원고 적격만 적고, 어떤 수험생분들은 공유에 대해서 먼저 적고 합의랑 공유 구별해서 적고, 이러면 답안지 점수 차이가 분명히 나요. 그런 걸 하는 강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걸 하는 강의. 더 이상 일, 시, 전 이런 거 강조 안 드려.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기초 GS 뭐 그런 강의가 될 거예요. 기초 GS 답안지 관점에서 그런 설명을 해드린다. 어떤 쟁점이 있을 때 이거 적기 전에 뭐도 적으면 좋다. 뭐 이런 것들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사례 강의는 기초 중심인데, 이거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합격을 하려면 단계가 있어. 먼저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이해를 해야 돼. 당연한 거지. 암기도 해야 돼요. 당연하죠. 당연해. 그 다음에 문제를 보고 답을 맞출 수 있어야 돼. 사례 문제가 나오고 이것이 침해냐라고 물었을 때 침해다. 이것이 뭐 손해배상 청구권에 인용될 거냐 기각될 거냐, 인용될 거다, 이런 게 답이 나와야 돼. 근데 그런 답이 나오는 과정에서 논점들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침해냐라고 물었을 때 논점이 한 3개 있어. 하나는 권리소진, 다른 하나는 뭐 실시권, 또 다른 하나는 뭐 실시 인지 여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3개의 논점을 버무려서 침해이다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답을 찾고 답에 도달하는 과정에서의 논점을 추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일단 요 단계가 어려울 거야, 지금은. 그래서 이게 좀 필요해요. 근데 이거 다 같이 가는 거야. 통합 강의, 기본 강의 하면서, 그리고 사례 강의 할 때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볼 게 뭐냐면 쓰기 연습이에요. 쓰기 연습.
기초 GS 때 쓰기 연습을 하긴 하지만 충분치 않아요. 더 많이 해줘야 돼, 더 많이. 여러분들이 특허 말고 상표 그리고 민소에서 쓰기 연습을 하시면 그게 다 서로 상호 간에 다 도움이 돼요. 서로. 디자인 선택하시면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법과목 쓰기는 서로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다 서로 도움이 되니까 쓰는 시간 많이 확보하셔야 돼요. 쓰기는 제 기준 기초 GS 이렇게 될 건데 제가 매년 강조를 드려요. 처음에 쓸 때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 이렇게 몰라서 제가 알려드려도 손이 안 나갈 거예요. 손이 안 나가는 이유는 가장 큰 걸 일단 답을 모르겠어. 고민돼. 논점 추출이 잘 안 돼. 설령 됐다 해도 내가 암기가 안 돼 있어. 어떻게 쓸지 모르겠어. 이런 게 다 문제인 거거든. 이해는 당연히 됐어야 되는 거고 암기 안 됐고 답을 모르겠고 논점 추출이 안 되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얘랑 완벽하면 어느 정도 써줘. 근데 얘랑 완벽할 때까지 쓰기를 미룬다. 그럼 시험 봐야 돼. 한 번도 못 쓰고 시험 보는 거야. 큰일 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3월에 기본 강의 안 하고 그냥 통합 강의 형태로 해갖고 기초 GS 위주로 좀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동차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참고로 여러분 공부하실 때 민소 6, 나머지 4 이렇게 가져가세요. 민소 6을 하셔야 돼. 민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나머지 4를 특상 D나 특상선, 특상 위주로 선택은 좀 뒤로 하고 그렇게 하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러니까 특허랑 상표는 최소한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민소 잡힐 때까지. 민소 잡힌 다음에 그 다음에 특허 상표 조금 더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민소를 잡으면 동차 합격하는 거고 못 잡으면 멀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쓰기 연습을 이렇게 할 거고 물론 실전지에서도 할 거고 그럼 저랑 하면 이거 기초 GS 6개, 실전 GS 8개 이렇게 되죠. 기초 GS 6개는 실전 GS 3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하프 모의고사니까 총 9개예요. 자, 추천드릴게요. 플러스 한 세트 더. 다른 강사니까 한 세트 더 보셔야 돼요. 다른 강사니까. 그럼 아마 문제가 중복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논점이. 당연히. 특허법 강사들은 다 탑10 판례를 내. 다. 탑10 판례가 뭐냐면 매년 이제 특허법 학회에서 선정을 해요. 중요 판례를. 10개가 나올 때도 있고 11개가 나왔죠. 작년에 11개 정도 나왔던 것 같아. 그런 문제들을 우리 기출 문제 보면 탑10 판례가 선고되면 자주 나와요. 그러면 강사들이 자주 녹이거든. 그럼 강사 자료가 겹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겹치는 부분들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인식이 되고 또 여러분은 공부하게 될 테니까 한 세트 더 보셔야 돼요. 한 세트 더. 특허 한 세트 더, 상표 한 세트 더. 미니멈이 이거야. 적어도 이건 거고 한 세트 더 하면 아주 많이 한 거야. 독한 사람은 3세트 하는 것도 봤는데 그게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예 특허 상표만 보면 되지. 근데 얘 때문에, 민소 때문에. 그래서 얘까지는 좀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수업 끝나고 오시면 누구 거 들어라 이렇게 강의를 들을 필요는 없어. 말을 잘못했다. 자료는 꼭 봐야 되는 거야. 자료는 한 2세트 정도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2차 분들은 종종 이렇게 저 같은 경우 이랬어요. 공부할 때 상표가 좀 약해갖고 오전에 상표 실전, 오후에 상표 실전 또 갔어. 강사를 달리해서 오전에 나왔던 판례 오후에 또 나와. 공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했어요.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그러니까 여유 되면 하는 거야. 나 진짜 시간 있다 하면 한 세트 더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하면 좋죠. 3개 이상은 절대 못 할 것 같아. 3개 이상. 맥스 3개, 바람직하게 2개, 적어도 1개. 2개는 가야 돼. 2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쓰기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뭐 2번 썼다, 3세트 썼다 해서 엄청난 답안지가 나오진 않아요. 엄청난 답안지가 나오는 거야. 엄청난 답안지는 1차를, 2차를 한번 떨어줘야 돼. 떨어진 다음에 기득에 가야 엄청난 답안지가 나와. 그게 이제 뭐냐면 기득이라고 뭐 다 잘하는 건 아닌데 공부 제대로 했다. 동차 시험 끝나고 나서도 되게 열심히 했다. 동차 시험 끝나고 나서 막 종합반 바로 들어가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막 그때부터 막 쓰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 그런 분들을 보면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답안지가 정제가 돼. 딱 보자마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수준이 오면 여기는 진짜 그냥 합격하는 거야. 합격한다라고 보면 돼. 근데 괜찮아 아직까지. 여기까지 안 가도 아직 많이 합격하는 것 같아요. 한 요 정도만 와도 합격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정제까지 가면 그냥 99%? 99% 합격하는 것 같고요. 여기까지 안 가도 합격한단 말이에요. 그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여기까지 안 가고 합격을 해요. 여기까지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저도 종합반을 많이 해봤거든요. 다른 학원에 있을 때 수십 명 분들 이렇게 2차 종합반 계시면 답안지를 보면 이렇게 가시는 분들 많지 않아. 생동차 합격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해가 있었어요. 10명 이상 나온 해가 있었는데 그분들 여기 언저리도 못 갔어. 여기서 합격한다 말이야. 우리 전략이 뭐다? 이건 못 가. 현실적으로. 여기까지 오면 돼. 이게 되게 힘든 거야. 어떻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거 당연한데 이거 되게 어렵고요. 이제 디테일이 들어가고 되게 어렵고 답 찾고 논점 추출하는 건 문제를 많이 봐야 돼. 기초 GS 뭐 그리고 그 기출 문제, 실전 GS 이런 문제를 많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쓰기 연습이 많이 돼야 돼. 많이. 자, 제 거 기초 GS를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쓰게 될 건데 그날 쓰잖아요. 월요일, 화요일 쓰고 주말에 또 썼으면 좋겠어. 주말에 똑같은 문제를. 그러니까 수업 오기 전에는 내가 논점을 모르고 쓴단 말이에요. 논점을 모르고 써. 그러고 나서 수업 끝나고 복습하고 암기까지 다 하고 답안지 통째로 암기까지 다 하고 물론 이해를 기반으로 암기해야 돼요. 암기까지 다 하고 주말에 뭐 강의 없으시면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서 2번 더 써보는 거야. 그러면 그런 생각은 들 거예요. 왜 똑같은 거 또 하지? 그냥 속는 셈 치고 해보라니까 라는 거거든요. 속는 셈 치고. 그리고 나서 이거 다 끝났죠. 이 8회까지 다 끝났어. 기초 GS.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써봐.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답안지 틀이라는 게 생겨. 그전에는 내가 답안지 쓸 때 손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겠었다라면 이렇게 딱 3번만 해보잖아. 특허도 3번, 상표도 3번 이렇게 해보잖아. 그럼 답안지 틀이 생겨요. 그러면 답안지 틀에 대한 걱정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걱정은 뭐냐? 이게 걱정이에요. 이게 걱정.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답안지 틀. 기초지에서 3번만 써보자. 똑같은 거. 근데 같은 날 쓰면 안 돼. 공부하고 완벽하게 하고 쓰고 또 한 번 공부하고 또 쓰고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요. 속는 셈 치고 해봐야 느껴. 이건 제가 한 방법은 아니에요. 저도 공부할 때 어떤 강사님, 상표 강사님이셨어. 지금 강의 안 하시는데 자기 믿고 3번만 써보래. 안 썼어. 그래 기득 때 좀 이제 여유로워갖고 해봤어. 와, 왜 그런지 알겠는 거야. 왜 그랬는지. 그분 답안지가 막 좋은 답안지는 아니었거든. 그래도 써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 그래서 속는 셈 치고 3번씩 한번 써보십시오. 아마 민소도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우리 어디까지 가자? 여기까지는 못 가겠지만 여기서라도 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최소한 한 세트는 당연하고 바람직하게 2세트까지. 난 빨라 3세트까지. 혹시 민소 기본 강의 이미 들었다라고 하면 3세트 갈 수 있는 거예요. 민소 때문에 여기까지 못 가는 거거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이제 공부 방법인데, 특허법에 많은 시간을 들일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상표도 그렇고 민소 때문에 특허법에 많은 시간을 들일 수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책상 앉아서 끝내기보다 이동 시간에 좀 끝내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론적인 건 우리가 그래도 웬만큼 알잖아. 웬만큼 알기 때문에 이론적인 부분들은 좀 이동 시간 같은 거, 짜투리 시간 좀 활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우리가 조문을 외웠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제가 드리는 프린트를 외우시면 돼요. 프린트. 프린트가 이제 키워드 자료라고 있어요. 매일 드릴게요. 키워드 자료. 이걸 좀 외워주시고, 제 기본서 기준으로 했지만 다른 기본서 보셔도 충분히 호환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 키워드 자료로 보시면 좋은 게 뭐냐면 회독수가 빨라질 수 있어. 우리 민소 때문에 안 그래도 시간 없는데 더 시간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절대 기본서로 다 못 봐요. 그렇다고 해서 1차 회기정을 보면 큰일 나. 1차 회기정은 더 이상 보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거야. 절대 그러면 안 돼. 절대 못. 그거 들고 시험장 들어가도 못 붙어요. 오픈북 해도.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로 봐야 되는데 기본서로 보기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먼저 요걸로 좀 보세요. 요걸로 이제 드릴 거니까 요걸로 좀 보시고 여기 있는 거 위주로 좀 보시고 그리고 다 봤다라고 하면 이제 그 사이사이 빈 거 좀 채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료 보시면 제가 1페이지에 목적 돼 있고 2장 돼 있는데 2장 제목 보시면 특허법 관련 법령 타법과의 관계 이런 거 안 나오거든. 시험 문제에 1차도 안 나오고 2차도 안 나와요. 근데 넣어놓은 이유가 제 교재랑 호환 때문에 넣어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잠깐 한 장만 더 넘어가시면 제2편의 제1장 보시면 절차 능력 한 다음에 제한 능력자, 비법인 사단재단, 제외자 이렇게 있잖아요. 3조, 4조, 5조. 1차 때는 할 얘기가 되게 많았어.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 피성년 후견. 그리고 뭐 피성년 후견에 뭐가 빠지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 할 얘기 되게 많은데 1차 때, 2차에서 그런 거 안 나온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다 알아야 되는 거 조문 보면 해석이 돼야 돼. 오픈북이라 그랬잖아. 2차에서는 뭐만 알면 되냐면 그 판례 밑에 있는 것만 알면 돼요. 그 파트에서는. 그래서 복습하실 때 이런 거 위주로 가야 돼. 1차에서 더 이상 벗어나야 돼. 1차에서 책을 바라보는 관점이 1차에서 벗어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 절차 능력 보고 있는데 제가 1차 때 강조드렸던 뭐 수동적인 절차는 할 수 있다. 이런 거 체크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제가 드린 키워드 자료 위주로 좀 회독을 하시고 그리고 민소 다 됐고 특허 됐고 상표 됐고 선택도 됐어. 그럼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 거 좀 아쉽고 뭐랄까 불안하면 보는 거야. 불안할 것도 없어. 그냥 조문 보면 알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정도면.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했잖아. 회독수를 많이 늘려야 되는데 기본서로 늘리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회독수를 많이 가져가고 특히 키워드 위주로 암기를 해주셔야 돼. 암기.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론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초지식 말씀드렸던 것처럼 3번 풀어보라라는 게 문제에서 답 잡고 논점 잡고 그게 아니야. 더 넘어서서 풀답안지를 말해. 풀답안지 3번 쓰는 거야. 하고 나서 한 번 쓰는 건 사실상 거의 못 쓸 거거든. 물론 쓰려고 노력은 하세요. 사실상 거의 못 쓸 거기 때문에 한 2번밖에 안 돼. 그래봤자. 그래서 총 3번 하시고요. 그리고 실전 GS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얘를 뭐 3번 써보고 그러면 너무 시간 없어. 그렇게 못하고 차라리 다른 강사님 한 세트를 더 보는 게 낫다 라고 말해서 최소 2세트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 자료 안에 2023년 탑10 판례, 2024년 탑10 판례 다 넣어드릴 거예요. 23년 탑10 판례는 이미 확정이 됐어. 24년 탑10 판례는 학회에서 뭐가 진행됐는데 아직 공개가 안 된 건 아직 안 보이더라고. 조만간 보일 거거든요. 그런 걸로 이제 다 구성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출문제. 기출문제도, 기출문제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절대 기출문제 풀답안지 써보지 마세요. 그럼 똑같은 문제 안 나와. 안 나오니까. 기출문제는 한 가지 목적이야. 답 찾고 논점 잡고. 답이 뭔지, 논점이 뭔지, 그거 연습하는 용도로만 보세요. 풀답안지 써보고 싶으면 우리 2차 떨어지고, 기득대. 그 시간 없어, 못 써. 이거 풀답안지 쓰니 차라리 다른 강사님 거 풀답안지 쓰는 게 훨씬 나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얘는 답안지 쓰지 말고, 답 찾고, 논점 잡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거 상표도 공통적입니다. 상표도. 이렇게 말씀드려요. 최종 정리는 뭐 필요 없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부 방법 이렇게 할 거고요. 계속 궁금한 거 있으면 개인톡 주시고 그러세요. 제 개인톡 아이디가
54 KYN 54 이걸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답안지 구경 좀 합시다. 답안지 변천사를 좀 알려드려야 돼. 답안지가 지금 오늘 이렇게 드린 게 답안지거든요. 여기다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답을 써야 되는데, 제일 첫 페이지 표지 보시면 이게 뭐 노란색일 때도 있고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아니구나. 첫째 날 1교시, 2교시, 둘째 날 1교시, 2교시 이렇게 있잖아. 그 답안지 표지 색깔이 다 달라. 분홍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그냥 뭐 이런 거 이런 색도 있고 막 그래요. 노란색도 있고. 그래서 뭐 그렇게 돼 있고 우리 첫 표지 보시면 그 제일 상단에 괄호 안에 총 몇 권 중 몇 번째 이렇게 돼 있어. 답안지를 2권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 이거 하나 다 쓰고 하나 추가로 받아서 좀 더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받은 걸 총 2권 중 첫 번째, 1번째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 앞에다가. 총 2권 중 1번째.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한 권만 쓴 거야. 그럼 안 써요. 아무것도 안 쓰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2권 쓰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교시거든. 특허법이. 1교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1교시. 상표법은 2교시. 민소 1교시, 선택 2교시 이렇게 갈 거고요. 답안지는 못 갖고 나옵니다. 제출하고 나오는 거예요. 문제지는 들고 나올 수 있어요. 그 밑에 뭐 2025년도 변리사 시험 답안지 이렇게 하고 과목명 나올 거예요. 그 밑에 그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각자 보셔야 되는데 저랑 함께 볼 게 있어요. 가번 보세요. 가번. 답안지는 표지, 연습지, 내지 20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표지가 지금 보시는 거. 연습지 볼게요. 한 장 넘어가 보시면 돼요. 연습지 보이시죠? 연습지. 요거 무슨 목적으로 있냐면 문제지를 받았어. 문제지를 받으면 그걸 갖고 그림을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다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림을 그리고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1쪽 있죠. 1쪽. 거기서부터 답안지를 쓰는 거야. 1쪽. 이게 내지. 연습지는 점수에 전혀 영향이 없어요. 내지부터 점수에 영향이 있는 거야. 대신에 이게 무슨 떠돌아다니는 소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부할 때 이제 정확한 건 아니고 게시판이라는 게 하도 거짓말이 많아갖고 정확한 건 아닌데 여기다가 그 수험생이 그렇게 썼대. 승우야 화이팅. 연습지에다가 그 빵점 처리됐대. 빵점 처리. 그게 이제 사람을 식별하게 하니까 빵점 처리됐대. 근데 이게 들리는 소문이가 그랬어서 여기다 그렇게 쓴다 안 된다라는 이거 찢지도 못해. 그리고 그 수강생분들 많은 GS 들어가면 이걸 줘요. 이거 주면 어떻게 하냐면 동차분들은 모르는데 근데 제시 이상 분들 3시 이상이다 하면 딱 받은 다음에 제일 뭘 먼저 하냐면 이렇게 잡고 얘를 찢어. 이게 찢는단 말이야. 찢고 뭘 하는 줄 아세요? 여기다 이렇게 해서 이걸 갖고 그림을 그리는 거야. 문제 보고. 그림 그려놓고 그림 보면서 답안지를 쓰는 거지. 학원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시험장에서 이렇게 하면 빵점이야. 빵점.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장에서는 뭘 주냐면 초안지라는 걸 줘요. 이거 안 해도 돼. 시험장에서는 이거 안 해. 초안지라고 해서 A4 용지 같은 거 2장인가 주는 걸로 알아요. 2장. 2장이면 충분해. 왜냐하면 한 장 주나? 한 장도 충분해. 여기 이렇게 문제 1, 2, 뒤에 3, 4 하면 되기 때문에 한 장, 2장 주는데 충분해요. 이걸로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물론 학원 오셔서 연습하실 땐 찢어서 쓰셔도 되는데 실제 시험장에서 그러면 큰일 난다. 이거 말씀드리고 다시 앞쪽으로 와보세요. 채점사항에
예, 1번에 답안 작성은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해마다 조금씩 바뀌어. 어느 해는 검은색 또는 청색 필기구 이랬다가 다시 검은색 필기구 이랬다가 그러니까 그냥 검은색으로 씁시다. 그리고 5번 보세요. 5번. 답안 작성 시에는 두 줄을 긋고 다시 기재하거나 수정 테이프 사용이 가능하며 수정액을 사용할 때는 채점상 불이익을 받으니까 사용하지 말자라고 하네요. 수정 테이프 쓰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그냥 예쁜 거 필요 없어. 찍찍 긋고 하시면 됩니다. 틀렸으면. 그 다음에 6번. 기 작성한 문장 전체를 삭제할 때에는 X 표시하면 돼요. X 표시하면 X 표시한 부분을 읽지도 않아. 읽지도 않으니까 연연하지 마시고, 물론 사실상 전체를 X로 했다라고 하면 조금 멀어졌죠. 벽이랑 시간에 이제 굉장히 부족하거든. 일반 사항 보시면 답안 작성 시 문제 번호 순서에 관계없이 답안을 작성해도 돼. 문제 1번, 2번, 3번, 4번 총 4문제인데 3번 먼저 적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4번 먼저 적어도 되고, 그리고 문제 번호 및 문제를 기재하고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데, 문제가 길면 요약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하지 마세요. 그냥 답안지에 문제 1 이렇게 써. 문제 1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문제를 요약해서 뭐 치매인지 여부 뭐 이렇게 적으라는 건데 안 해도 돼. 이거 시간 낭비야. 하지 마세요.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하니까 하지 말고, 문제 요약해서 적지 말고 그냥 문제 번호만 적으세요. 문제 번호만. 아무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저 시간 낭비다 라고 말씀드리고, 점심 후에 시간은 점수다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시간은 점수다. 두 번째로는 각 문제의 답안이 끝나면 바로 옆에 끝이라고 쓰고, 최종 답안 작성이 끝나면 줄을 바꾸어 중앙에 이하 여백이라고 씁니다.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문제 4문제 다 끝나고 이하 여백을 쓰는 거야. 줄을 바꿔서. 근데 우린 기초지에 쓰니까 2문제만 쓰고 줄을 바꿔서 이하 여백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하 여백 이렇게 써주는 거고, 문제가 끝나면 예를 들어서 문제 1번이 끝났어. 그럼 그 줄 끝에다가 끝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하 여백 안 쓰는 거야. 문제 2번까지 푼 다음에 이하 여백 쓰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4번에 답안지가 부족할 경우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 먼저 작성한 답안지 16쪽, 이거 오타야. 지금 20쪽으로 바뀌었어. 20쪽 우측 하단에 빈칸이 있어. 거기에 계속이라고 쓰는 거야. 계속. 끝에 쭉 가보세요. 오른쪽 하단에 블랭크 있죠? 거기 계속이라고 쓰는 거야. 근데 이거 쓸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걸 한 권 더 받아. 한 권 더 받으면 총 2권 중 2번째 그렇게 적는 거야. 얘는 총 2권 중 1번째 이렇게 적는 거고. 아시겠죠?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답안지 변천사를 좀 알려드릴게. 제가 다 겪었어, 그 변천사를. 아니구나. 지금은 안 겪었구나. 공부할 때 원래 답안지가 우리가 시험 시간이 2시간이에요. 2시간. 그리고 이 시간은 안 바뀌었어. 근데 답안지가 좀 바뀌었는데, 과거에는 답안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갖고 무슨 도화지 같은 거야. 도화지. 왼쪽에도 쓰고 오른쪽 이렇게 넘기는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되게 빳빳한 종이야. 빳빳한 종이. 그리고 지금 줄 보면 되게 넓은데 줄 간격이 이때는 되게 좁았어요. 되게 좁았어. 그리고 한 권 더 안 줬어요. 그래서 이때는 무슨 문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 시간의 제한은 물론 지면의 제한까지 있었어. 지면의 제한.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전략이 필요했냐면, 내가 어떤 답안을 쓸 때 짝대기 긋거나 X 하거나 하면 나는 그만큼 지면이 날아가는 거야. 한 번 쓸 때 신중해야 되는 거지. 그런 것도 있고, 더 문제는 뭐였냐면, 백화점식 답안지를 쓸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이게 뭔 말이냐?
출제자가 물어본 것만 위주로 이렇게 잘 적어줘야 되는 거야. 그거 아니라 딴 거 조금 이상한 거 적잖아? 이상한 거 적은 만큼 뒤에 문제에서 그만큼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쓸 말이 많은데 지면이 없는 거야. 그것도 실력이 없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때 시험이 참 좋다라고 생각은 해. 이때 시험이. 이게 뭐 지금은 뭐 한 권 더 주고 많아지니까 그냥 뭐 얻어 걸려라 하면서 막 쓰는 거야. 이렇게 던져놓고. 투망식 답안지가 되는 거죠. 이때 좋았는데 바뀌어서 이게 지금 보시는 답안지 형태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공책 형태로. 네, 형태. 처음에 얘가 16쪽이었어. 저는 이때부터 시험을 봤어요. 공부는 이때부터 했는데 1차를 합격하지 못해서 이때 2차 시험 못 봤고 이제 2차 시험 볼 때 이걸로 바뀌더라고. 16쪽. 제가 처음 바뀔 때 시험 봐서 저는 뭐 어색하지 않았어요. 이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때 들어왔죠. 근데 같이 스터디 하시는 형이 이걸로 하더라고. 남아있다고. 아깝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16쪽으로 했는데 이거 이제 시험장 가면 한 권 더 달라면 더 주거든? 한 권 더 달라 그래. 저도 전 과목 다 한 권 더 달라 그랬어요. 다 막 18페이지, 19페이지, 많으면 20페이지까지 썼었어. 근데 뭐 많이 쓴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또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16쪽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잘 쓰고 빠르고 그러면 뭐랄까 답안지를 웬만하면 조금 더 브로드하게 쓰게 돼.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원고 접별 이런 거 논했을 때 공유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어야지. 공유.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좀 더 멀리 가서 공동소유부터 막 시작을 하거나 공유 전에 공동소유부터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특허법의 목적부터 막 시작을 하거나 자꾸 위로 올라가서 전혀 쓸데없는 것도 좀 쓰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조약우주를 물어보면 국내 우주도 적어 이런 것도 있다고.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이때는 상상도 못 하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강사들이 그렇게 알려주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뭐라도 더 적으면 0.1점이라도 더 받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리고 내가 실력이 좀 부족하면 이것도 힘드니까 그렇게 안 적는데 실력이 되니까 자꾸 더 적는 거야. 그래서 저도 이제 한 번 이런 기억이 났어요. 시험 다 끝나고 감독관이 그러더라고. 답안지 2권 이상 쓰신 분 손 들어보래. 아무 생각 없이 손 들었는데 반 이상이 손 들고 있는 거야. 저는 제가 답안지 한 권 더 받을 때는 딴 데 안 보지 나 바빠 죽겠는데 이러고서 답안지 더 달라고 하고 내가 손을 쓰고 있고 이 상태거든. 남들이 얼만큼 더 받는지 모르는데 그때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런 생각도 아 처음부터 그러면 그냥 2권 주지 이런 생각도 했었어. 근데 그게 반영이 됐나 봐. 반영이 돼서 지금 이게 이 2권 안 주고 20쪽으로 늘어났어. 지금 답안지예요. 20쪽 답안지. 아시겠죠? 그럼 20쪽 답안지에 맞춰서 답안을 적어야 되냐? 라는 건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런 변천사를 봤을 때 20쪽 답안지에 맞게끔 배점이 구성되진 않을 거예요. 16쪽 답안지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왔냐면, 반이 몇 쪽이야? 8쪽. 8쪽. 그리고 50점에 8쪽인 거예요. 30점짜리 문제는 4.5쪽이고 20점짜리 문제는 3.5쪽이었어요. 그럼 딱 8쪽 나오거든. 이렇게 연습했단 말이에요. 기초 GS 때. 실전 GS는 이제 곱하기 2로 가는 거였죠.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 늘어났잖아. 그럼 뭐 반쪽에서 10? 이건 너무 투머치예요. 제가 봤을 때. 딱 반쪽만 더 적읍시다 해서 5쪽, 4쪽으로 제안을 드려. 5쪽, 4쪽. 반쪽 해봤자 한 10줄 더 되는 거야. 10줄. 한쪽에 한 22줄, 23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지면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어. 미니멈 4.5쪽인 거야. 되셨죠? 30점짜리는 미니멈 4.5. 4.5는 무조건 넘어야 돼. 그건 당연히 넘어야 되는 거야. 5까지 가도 좋다 이거예요. 5까지 가도. 근데 나중에 이제 나 잘해. 그럼 더 적어도 돼요. 더 적어도 돼.
요게 미니멈, 요거 이제 바람직하게 이렇게 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상상하는 거지. 내 페이지 4.5면 몇 쪽이겠어요? 5쪽이겠죠? 5쪽 어딘가 쓰고 있겠지. 그게 4.5잖아. 맞죠? 여러분들이 요 페이지 번호를 기억해야 돼. 왜냐면 내가 적다가 몇 쪽이지 하면서 돌아가서 하나, 둘, 셋, 넷 이러고 있단 말이야. 기초 GS에서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5라는 숫자를 기억해서 5쪽 가봅시다. 민소에서 안 알려주죠, 이런 거. 기본 강의 하느라. 5쪽 왼쪽 상단 보시면 여러분들이 문제 1번을 끝낼 페이지가 여기 반 이상은 넘어가야 되는 거야. 반 이상은. 되셨죠? 그 다음에 9쪽에서 끝내면 돼요. 9쪽에서. 되셨죠? 9쪽이나 8쪽 마지막 8쪽은 지나가야 돼. 8쪽은. 그 다음에 실전 GS에서 몇 쪽인데 또 나오겠지. 뒤에 복잡한 숫자. 그건 나중에 하자. 지금은 5쪽만 기억하세요. 5쪽만 기억하고 다시 돌아가지 마.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거야. 이거 답안지 쓰면서 내가 몇 쪽 쓰고 있는지 봐야 돼요. 봐야 돼. 요거 말씀드렸어요. 결론 30점짜리 4.5에서 5, 20점짜리 3.5에서 4 이렇게 해서 8쪽에서 9쪽 사이 끝내는 걸로 9쪽 안에서 내에서 끝내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배점에 대해서 볼 건데 자 문제 1번 이렇게 있어. 문제 1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블라블라 글씨 막 나와. 글씨 막 나오다가 여기에 끝에 30점 이렇게 있어요. 30점. 이런 문제도 있고요. 아니면 문제 1 해서 블라블라 막 있어. 막 있고 여기에 이런 거 하나 들어가서 블라블라 막 있고 여기 15점. 2번 블라블라 해서 10점. 3번 블라블라 해서 5점. 이렇게 구성하기도 하고 요즘 경향을 보아하니 후자가 훨씬 많다. 좀 쪼개서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험생 입장에서 후자가 훨씬 편해. 논점 추출하기가. 이게 더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앞에 게. 근데 요즘에 이게 좀 채점하기 편하거든. 채점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런 거 있을 때 15점, 30점은 알 것 같아. 4.5에서 5 쓰면 될 것 같은데 얘는 다 합쳐서 4.5에서 5 쓰면 될 것 같은데 나눠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나눠서 대충 이렇게 보자. 세 줄의 1점. 세 줄의 1점. 그럼 얘는 15줄. 얘는 30줄. 얘는 45줄인가? 그 정도 되죠. 그럼 한 쪽에 몇 줄인지 보세요. 세어보십시오. 한 쪽에. 22줄이죠? 이거 계산하면 22줄이면 대충 몇 점이에요? 3줄 1점이래. 3, 7에 21? 한 7점 정도 되나? 7점 얼마 이렇게 되겠네. 그쵸? 7점이라 할게. 러프하게. 이게 1쪽이거든. 그럼 4.5쪽 쓰면 어떻게 될까요? 7, 4, 28. 대충 30점 나오는 거야. 아셨죠?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심심하실 때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세요. 3줄에 1점 정도 되는구나. 그럼 내가 이거 어느 정도 쓰면 되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쪽에 22줄이라는 거 봤어. 그럼 반 정도 쓰면 어느 정도 되는 거야? 대충 5점 되는 거야. 5점 아니구나. 한 4점, 3점 되는 거 반 정도 쓰면. 그런 감이 잡혀야 돼. 이거 내가 얼만큼 쓰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 배점이 15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쓰고 많이 써도 점수 15점 이상 안 줘. 절대. 할당된 게 있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5점이 뭐야? 아무리 잘 써도 10점 안 줘요.
10점 밑으로 받아라. 우리가 특허 같은 경우에는 민소 같은 경우에는 잘 보는 사람 70점 넘어가. 70점. 아주 잘하는 사람. 근데 적당히 잘하면 60점은 넘어가요. 공부 좀 했으면 50점 망한 거긴 해. 망한 거. 특허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보다 좀 이제 아주 잘하면 한 60점 넘어가고 적당히 하면 50 중반은 좀 넘어가고 50점은 넘어야지 무조건. 안 넘으면 떨어지는. 상표는 또 내려가. 55점 이 정도. 50점 50점 받으면 잘했어. 한 40점 후 이렇게 좀 가거든. 근데 상표가 왜 점수가 낮냐? 이건 상표 시간에 얘기합시다. 상표가 점수가 낮은 이유는 학원가가 잘못됐어. 공부 잘하면 다 올라가요. 자, 이런 구조거든. 이런 구조. 아무리 잘 봐도 이거라니까. 아무리 잘 봐도. 이창환 선생님이 봐도 이거야. 제가 봐도 이거고요. 누가 봐도 이거야, 이거는. 이시윤이 와도 이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15점이다 라고 하면 한쪽에 대충 7점이니까 두 쪽 쓰고 좀 더 쓰면 되겠네. 이런 느낌을 가져가야 돼. 내가. 되게 중요한 거니까 기초 GS 때 이 연습을 좀 하세요. 이 연습을 좀 해주세요. 네, 1점, 세 줄에 1점 정도다. 그럼 1쪽에 한 6, 7점 정도 되는구나. 1쪽에. 그런 감이 있어야 돼. 반쪽 정도 하면 3, 4점 되겠구나. 이런 감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배점에 맞춰서 내가 거기 맞는 분량을 쓰게 됩니다. 물론 그게 절대적이진 않아. 하지만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할 때는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고 답안지 쓰기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틀이 갖춰져. 그리고 기출문제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 분명히 있어요. 아, 점수는 코딱지만 한데 쓸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어. 반대로 이 케이스가 더 많긴 해. 쓸 게 너무 없는데 점수가 되게 많은 거야. 그게 또 이제 실력을 가르는 거거든. 점수는 요만한데 쓸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럼 어떻게 줄였을 거냐? 라는 거. 반대로 점수는 되게 큰데 쓸 말이 너무 없어. 어떻게 늘렸을 거냐? 라는 거. 좀 최대한 늘려 쓰게 되거든. 그런 것들을 잘 하려면 기본서를 잘 봐야 돼. 줄여 쓰는 건 크게 어렵진 않아요. 늘려 쓰는 게 어렵지. 늘려 쓰는 게. 전혀 관련 없는 거 갖고 오면 또 아무 의미 없거든. 그런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답안지 내지에 그냥 한번 보시면 왼쪽에 선이 하나 있어요. 점선 같은 게. 그쵸? 그 용도가 따로 정해지진 않았어. 그리고 지금부터는 여기 답안지 쓸 때 목차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목차를 어떻게 잡을지. 나중에 민소 선생님도 그렇고 다른 강사님도 그럴 건데 목차로 승부해야 돼. 여러분들 답안지 채점하시는 분이 여러분들 답안지 채점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채점하시는 분들이랑 밥도 많이 먹어보고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데 답안지 채점료가 일단 너무 저렴해. 교수님들 데리고 가면서 너무 저렴해요. 항상 추월로. 그냥 지금 학원가에서 합격자가 채점 알바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저렴하단 말이야. 물론 그보다 좀 더 받긴 하세요. 근데 그분들 몸값이 있잖아. 그 채점할 때 어디 갇혀서 하거든. 채점할 때 불러. 채점자를 불러. 그래서 만약에 특허를 채점한다 라고 하면 특허 문제를 쪼개. 1번, 2번, 3번, 4번을 쪼개갖고 복사를 해서 교수한테 줘요. 1번, 2번 맡은 교수가 있을 거잖아. 그 보통 3명이 맡아. 3명이 나눠서 채점하는 게 아니야. 똑같은 답안지를 3명이 채점을 하는 거야. 3명이. 쓰잖아요? 그 답안지 문제 1번, 2번은 3명의 교수가, 3번, 4번은 또 다른 3명의 교수가 그렇게 채점을 해. 그래서 그 문제 1번, 2번 3명의 교수가 채점할 때 두 분은 뭔가 비슷해, 점수가. 근데 한 분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아. 그럼 데리고 오라 그래. 오라 그래서 왜 그러셨을까요? 이렇게 공손하게 물어보면 기분이 나쁘잖아. 그럼 어떻게 어쨌든 고쳐야지. 그렇게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좀 채점하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
이 합숙을 하면서 다 같이 끝내고 다 같이 나가는 게 아니야. 나 끝났으면 나가도 돼. 나 끝났으면. 이렇게 신중하게 채점하다가 옆에 얘가 나가네? 아씨. 그럼 그때부터 나도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말씀하시길 채점하는데 5분 걸린대. 두 문제 채점하는데 5분 걸리신대요. 우리가 두 문제 쓰는데 1시간 걸리거든? 저도 채점을 해봐서 아는데 한 문제 채점하는데 5분 넘게 걸려요. 한 문제 채점하는데 다 읽으려면. 그럼 절대 다 못 읽는 거야. 흘겨 읽는 거야. 흘겨. 근데 정확도가 높단 말이지. 흘겨 읽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쓰는 게 다 거기서 거기야. 다 똑같은 학원에서 배웠고 다 비슷한 자료를 받았고 다 거기서 거기고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잘못 쓰는 애 다 거기서 거기야. 그래서 목차로 승부해야 돼. 자, 글씨 잘 쓴다. 아주 유리해요. 글씨 악필이다. 제가 악필인데 그래도 뭐 불리하진 않아. 글씨 못 쓴다 해서. 알아보게만 쓰면 돼요. 혹시 글씨 못 쓰면 자음을 크게 써. 그럼 읽혀요. 이것도 큰 얘기야. 모음이 크잖아? 안 읽혀. 그래서 자음 크게 쓰는 거. 글씨 혹시 못 쓰면. 이렇게. 그리고 글씨 못 쓰면 만년필도 좀 사용해 보세요. 만년필. 저도 채점을 해보니까 그 악필 보면 숨이 턱 막혀. 이거 어떻게 읽나? 그래서 아주 안 읽히는 것도 있어. 그러면 솔직히 그냥 감으로 봐. 도저히 못 읽겠어갖고. 그런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그런 답안지를 내셨던 분이 합격 연락이 오기도 했어. 어떻게 채점했나 몰라.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 거. 채점 시스템 보면 뭐가 중요하다? 하고 싶은 말 뭐예요, 제가? 목차 잘 써야 돼. 목차를 최대한 쪼개서 써야 돼. 쪼개서. 목차를 크게 하나 떡 던지고 다 쓰고, 떡 던지고 다 쓰면 그 안에 내용 잘 안 본다니까? 잘 안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야. 쓱 하다가 있네, 있네 이렇게 봐요. 여러분들 수려한 글쓰기가 필요한 시험은 아니야. 물론 정제되는 수준까지 가면 수려한 글쓰기가 나오고 그 정도면 합격을 해요. 근데 그 정도까지 안 가도 되거든. 그냥 그거야. 답 찾았니? 논점 잡았니? 그 다음에 암기해서 썼는데 키워드 딱딱 박았니? 그거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썼다라고 내가 열심히 썼는데 교수가 안 보인다니까? 채점 대충 한다라니까. 그리고 채점을 왜 그렇게 했는지 공개를 안 해요. 제가 IPAT 시험 내고 있거든. 올해도 낼 건데 작년에 냈고 이거 이런 말 해도 되나? 주최 측에서 그런 얘기해요. 하지 말까. 이의 신청을 받아도 답안지를 다시 돌려줘서 공개하진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주최 측에서 모르게 하면 모르게 한다는 거야. 그런 기준. 하여튼 2차 시험이 그렇잖아. 우리 변리사 2차 시험이 개인이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목차 현출을 아주 잘해줘야 돼. 목차 현출. 요거는 이제 GS 1, 2, 3, 4, 5, 6, 6편 할 거잖아요. 그때 한 번씩 연습을 해봅시다. 조금씩 연습하면서 어떻게 연출할 건지 잘 볼 거예요. 목차라는 게 뭐냐? 1번 문제를 읽고 문제의 소재라는 목차를 달아. 문제의 소재. 문제를 쭉 읽은 다음에 여기선 이게 문제되네 해서 문제의 소재를 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절결정 등본 송달 받았어. 근데 공동출원인이야. 공동출원인 중 1인만 송달 받았어. 그리고 나서 거절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했는데 송달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서 한 거지. 부적법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관건이 뭐야? 공동출원인 중 1인한테 송달했어도 유효하냐? 이거거든. 그럼 관건이 뭐야? 특허법 11조 복수 당사자 대표.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 대표자 있으면 대표자만 대표고, 대표자 없으면 전원 대표잖아. 대표자 없다. 1인에 대한 송달 유효하고, 대표자 있다. 라고 하면 그 1인이 대표자면 유효하고, 대표자가 아니면 무효야. 무효면 송달 없는 거고, 아직 기간 안 지났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할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얘기로 듣고. 관건이 뭐야?
공유자 중 1인에 대한 송달이 적법하냐라는 거고, 송달 받은 사람이 뭐 지금 대표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유예한 거고, 대표자 있으면 송달 받은 사람이 대표자냐라는 거. 판례 중에 그런 것도 있죠. 출원서에 기재된 출원서 또는 심판 청구서에 기재된 그 출원인 성명 주소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을 대표자로 볼 거냐? 그건 아니다. 이런 판례도 있죠. 오늘 볼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가 문제되는지를 적는 거야. 그 다음에 뭘 적을 거냐면 이 문제점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어떤 이론을 적을 거야. 이론. 그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그 이론을 적용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올 거잖아. 그게 사안의 해결이 되는 거야. 이차 이제 민소 선생님 아마 뭐 사안포섭 중요하다 이런 말 하실까 모르겠네. 기본 강의인데 사안포섭 중요하다라는 말이 여기야. 여기 어떤 사실관계를 어떤 법 이론에 적용했을 때 어떤 결론이 나온다라고 할 때 이 사안포섭을 있어 보이게 잘해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해. 그리고 이건 기본 틀이고요. 그러니까 문제점을 제시하고 어떤 이론을 적용해서 어떤 결론이 나온다 이거야. 이건 이제 기본 틀이고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어요. 이론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돼. 이걸 기본으로 해서 파생되는데 이렇게 쓰는 거야. 1번 문제의 소재. 그 어떤 학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소송물 배우시나요? 민소에서 지금 배우나? 변론주의 나왔어요? 안 나왔어? 그럼 특허로 합시다. 특허법에 심치소 심리범위 이런 게 있죠. 심치소 심리범위. 그럼 문제의 소재가 뭐야? 심판 단계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를 소송 단계에서 새롭게 주장할 수 있니? 라는 거고 문제의 소재 뭐 들어가는 거야? 심판 전치주의 들어갈 거라고 저는 알려드릴 거야. 앞으로. 심판 전치주의 때문에 문제된다? 라는 게 이제 여기 들어가고 법조문 같이 들어갈 거고 학설 들어가. 학설. 두 번째. 법이론이 뭐가 있어요? 여기는 학설이 있잖아. 학설 해서 무제한설, 제한설 이렇게 적겠죠. 무제한설, 제한설. 이게 법이론이야. 세 번째, 판례. 판례 이렇게 줘요. 판례. 무제한설은 뭐 당사자에게면 무제한설, 결정되면 제한설. 이런 판례 내용을 적을 거예요. 그 다음에 검토를 적게 돼. 검토. 검토라는 게 뭐냐면 학설 대립이 이렇게 있고 판례는 이런데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게 검토야. 근데 여기다가 절대 자기 생각을 적는 게 아니에요. 남의 생각을 적는 거야. 남의 생각. 남의 생각이라 하면 요거를 갖다 적거나 요거를 갖다 적거나 요거를 갖다 적거나 남의 생각을 적는 거예요. 요거 검토 적는 법도 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안전하게 판례 따라갑니다. 판례 따라가는 검토로 추천을 드려요. 물론 예외는 있어. 그 예외는 강의하면서 얘기합시다. 자, 지금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문제의 소재 왔죠? 이게 뭐야? 이론이 되는 거야. 이론에 해당하는 부분. 그 다음에 뭐 할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안의 해결. 이렇게 가는 거야. 사안의 해결.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 안 드렸고 지금부터 강의하는 거야. 아까 방금 전까지는 OT 비슷한 거였는데 지금부터는 숙지하셔야 돼요. 이렇게 할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요게 기본 틀인데 이렇게 적는 경우는 없다. 이론을 이제 이렇게 좀 적게 되는 거죠. 뭐 목차를 달자면 여기 1번, 여기 2번 해서 적는 거야. 자, 아까 이제 문제가 블라블라 해서 30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점수를 소분해서 나오기도 한다 그랬어. 소분해서. 설문 1, 양가로 1번에서 뭐 15점, 양가로 2번에서 10점 이런 식으로 소분해서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경우를 한번 볼까? 그런 경우 어떻게 쓸 거냐면 답안지 목차 잡으실 때 큰 로마자 쓴 다음에 그 양가로 1번에 그 작은 문제 있잖아. 걔를 이렇게 할 거야. 설문 1 이렇게 잡아. 설문 1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설문 1을 요약해서 적을 필요 없어. 그냥 설문 1 하고 넘어가면 돼.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적는 거야? 1번 문제의 소재, 2번 이론, 법이론 적고요. 물론 이런 식으로 적기도 하겠지. 법이론을. 이론 적고 세 번째 사안의 해결을 여기선 설문 1의 해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설문 1의 해결 해서 사안 포석을 여기다 해주는 거예요. 설문 1의 경우. 여기는 이렇게 안 적고 이렇게 적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설문 2. 설문 2. 마찬가지로 1, 2, 3 순서대로 문제의 소재 적고 이론 적고 설문 1의 해결 적고 그 다음에 또 설문 3 해서 위 내용을 적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문이 나눠져 있으면 이렇게 가는 거야. 설문이 나눠져 있으면. 설문이 안 나눠져 있으면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근데 경험상 설문이 안 나눠져 있는데 논점이 하나밖에 없다? 심치수, 심리범위 이런 경우는 없어요. 논점이 여러 개일 거야. 여러 개. 예를 들어서 치매냐 물었을 때 실시권도 문제되고 뭐 보호범위, 균등론 이런 것도 문제되고 뭐 소진이론도 문제되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이거는 뭐 문제 쪼개서 물어봤을 때 그 다음에 쪼개서 물어보지 않았어. 그냥 30점 툭 하고 던져줬어요. 라고 했을 때 1번 문제의 소재 이렇게 하면 문제의 소재. 문제의 소재에다 이런 거 적는 거야. 이 문제는 이런 게 문제된다 이렇게 적는 거야. 뭐 논점 1, 논점 2, 논점 3이 문제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적게 돼 있어요. 뭐 권리 소지문이랑 균등론이랑 뭐 실시 여부가 문제된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그럼 뭘 적냐면 두 번째로는 논점 1에 대해서 적는 거야. 논점 1. 이 논점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있어 보이게 제목을 달아서 적는 거예요. 로마자 3. 또 논점 2에 대해서 적고 로마자 4 해서 논점 3에 대해서 적고 뭐 해야 돼? 로마자 5 뭐 해야 돼? 사안의 해결을 가는 사안의 해결. 논점 1, 2, 3을 포섭해서 사안의 해결을 적게 되는 겁니다. 사안의 해결. 그 논점 1에는 뭐 적는 거야? 논점 1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에 이제 필요한 내용을 적는 거죠. 법이론 적고 물론 학판권 같은 거 학판권 없으면 판례만 적고 없으면 뭐 법조문만 적고 없으면 심사기준 적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론 적고 포섭하고 사안 포섭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논점 1 한 다음에 여기 작은 어떤 문제점을 또 제시할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데 여튼 답안지 쓰는 데는 정해진 건 없어요. 정해진 건 없는데 우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일단은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그대로 습득을 하세요. 그대로 습득을 하시고 그러면 아마 다른 과목 강사님 또는 이제 같은 과목 다른 강사님 자료를 보면 분명히 다 다를 거거든. 다 다를 거야. 근데 공부하다 보면 본인의 목차가 생겨요. 본인의 목차가 생기려면 일단 따라해야 돼. 따라한 다음에 난 이게 더 좋은데 이게 더 맞는데 하는 게 생기거든. 그렇게 갈 거예요. 이 구조가 됩니다. 이런 케이스가 많고. 근데 그럴 수도 있어.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 설문 2 했는데 여기서도 논점이 여러 개일 수 있어. 여기서도. 그쵸? 설문 1에다 할까? 설문 1 했는데 이 안에서도 논점이 하나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논점이 2개, 3개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이게 여기 안에 적용이 되는 거지. 이해돼요?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 로마자 1, 설문 1. 1, 문제의 소재, 논점 1, 논점 2, 논점 3 문제된다. 2, 논점 1에 대해서. 3, 논점 2에 대해서. 4, 논점 3에 대해서. 5, 설문 1의 해결. 이렇게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이게 기본적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 일단 문제점을 제시해. 그 다음에 거기에 적용되는 법이론을 소개해.
그 다음에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근데 보통은 법이론 하면 이제 민소에서 많이 배울 건데 합판검 이렇게 배우잖아. 합판검 이렇게 가고. 근데 이렇게 쓰는 경우도 거의 없다 이거지. 문제가 쪼개져 있다 하면 설문 1, 2, 3 간 다음에 이렇게 순서로 가고. 이게 여러 개일 수도 있는 거야. 아니면 통으로 낸 30점짜리다 라고 하면 이렇게 가고. 이게 기본이 돼서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로마자는 좀 쓸 줄 알아야 돼. 로마자 1번부터 한 10번까지는 쓸 줄 아셔야 돼. 보통 한 5, 6번에서 끝나는데 혹시 모르니까 1번부터 10번까지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판례 어디 있는데? 여기 있다. 판례를 뭐 한글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한문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문으로 쓸 거면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판례. 그럼 뭐가 좋아요? 똑같아요. 판례를 한문으로 적으면 판례를 썼구나라는 게 좀 잘 보인다라고는 하는데, 이게 획수가 더 많거든 이라고 민속법 강사님이 얘기하실 거예요. 이창환 선생님이 획수가 더 많대. 저도 이창환 선생님 수업 듣기 전까지는 이렇게 해다가 획수가 더 많다 그래? 하면서 이걸로 바꿨어. 이거 바꾸니까 좀 더 획수가 더 적은 것 같아서. 왜 그러냐? 이제부터 뭐 얘기할 거냐면 시간은 점수거든. 시간은 점수.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해보면서 좀 이걸 변형해서, 절대적이지 않거든, 이걸 변형해서 답안지 쓰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하나 더. 시간은 점수다 때문에 하나 더. 번호 따기를 좀 해야 되는데, 번호 따기는 이 순서로 가세요. 일단 로마자를 써. 로마자. 가장 처음에 로마자 1 씁니다. 그 다음에 쓸 게 아랍의 숫자 1.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목차. 더 안에 들어가는 목차. 예를 들어서 이게 로마자 2에서 심취소, 심리범위. 이게 문제 낸다. 심취소, 심리범위. 문제의 소재. 심판 전치주의, 블라블라 할 거고. 두 번째, 학설. 양가로 1번 씁니다. 그 다음에 제한설, 무제한설. 이렇게. 큰 로마자 쓰고, 아랍의 숫자 쓰고, 양가로 1, 양가로 2 이거 쓰고. 됐죠? 요 정도까지면 다 해결될 건데, 경우에 따라서 목차가 안으로 막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근데 이제 쓰실 때 웬만하면은 목차가 너무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 우리가 컴퓨터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차가 안으로 들어가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컴퓨터 쓰면 깔끔해서 잘 보이는데, 손으로 쓰면 이게 무슨 들여쓰기가 깔끔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들여쓰기 생각할 여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그렇거든. 그래서 웬만하면 이 정도에서 끝내시는데, 혹시 더 들어간다 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잖아. 얘가 어쩌다 보면 2번 심취소 심리범위, 양가로 1번 문제의 소재, 양가로 2번 학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설문이 쪼개져 있어서 설문 2에 설문 1 해서 설문 1 해갖고 이미 로마자 썼단 말이야. 로마자. 그럼 여기서 문제의 소재 쓰고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 다음에 혹시 안에 쓸 거 있으면 그 다음에 쓸 건 뭐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이렇게 합시다. 됐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추천드려요. 로마자 2, 로마자 큰 거, 아랍의 숫자, 양가로, 그 다음 목자 잡을 거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이렇게. 2 이상 들어가지 마. 2 이상 들어가면 이상해. 되셨죠? 그럼 이건 뭐야? 제목을 다는 번호예요. 제목 다는 번호. 이런 거는 제목을 달 때 쓰는 거야. 이거랑 이거랑 바꾸면 안 되나요? 아니 안 될 건 없는데 이상한단 말이야. 남들이 쓰는 어떤 표기라는 게 있거든.
이상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 로마자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면 얼마나 이상해?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남들이 쓰는 대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번호들은 다 제목을 다는 번호들이야. 제목을 다는 번호. 제목을 안 다는 번호도 잘 써야 돼요. 제목을 안 다는 번호. 그냥 줄 처리할 거야. 줄 처리. 뭐 예를 들어서 뭐 판례 같은 거 쓸 때 판례가 긴데 한 3, 4줄 쓰고 5줄, 6줄, 7줄, 8줄, 한 10줄 쓴단 말이야. 그냥 쭉 쓰면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이제 의미상 끊어지는 데가 분명히 있거든. 의미상. 예를 들어서 판례가 10줄인데 의미상 3번 끊어진다라고 해볼게요. 판례 적을 때 가, 나, 다 이렇게 해주면 잘 보여. 그럼 가나다는 뭐야? 제목 안 다는 거야. 제목 안 달고 그냥 쓰기 전에 가, 나, 다 이렇게 해주는 가나다. 그럼 잘 보여. 판례 원문을 찾아봐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잘 보이거든. 자, 두 번째. 예를 들어 또 판례를 쓸 건데 이번에는 의미상 나눠지는 건 아니야. 의미상 나눠지는 건 아닌데 뭔가 요건이 되는 느낌이야. 예를 들어 균등론 해볼까? 균등론 요건 하면 과변변이죠? 과변변. 그래서 블라블라 하다가 로마자 1 과제 해결 원리의 동일성, 로마자 2 변경 가능성, 로마자 3 변경 용이성 이렇게 적을 거 아니에요. 로마자 4 뭐 의식적 제외, 로마자 5 뭐 자유기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로마자 다는 거야. 이럴 때. 얘도 목차를 다는 건 아니거든. 근데 내가 요건을 좀 잘 보여주고 싶어. 그냥 앞에 로마자 이런 걸 쓰잖아요. 그럼 잘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가나 다랑 작은 로마자 1, 2, 3은 둘 다 제목을 따는 목차는 아니에요. 줄 처리하는 목차인데 가나 다는 의미가 바뀔 때 로마자 1, 2, 3은 뭔가 요건을 얘기할 때 이런 느낌으로 보면 돼요. 요건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되는 걸 나열할 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번호 따기 다 했다. 번호 따기는 다시 강조, 제목을 다는 것과 제목을 달지 않는 걸 구별하시고 제목을 다는 건 요 순서대로 봐주시고요. 제목을 달지 않는 건 쓰임새를 좀 구별하셔서 쓰시기 바랍니다. 이거 민특상 다 공통이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민소 답안지 보시면 저랑 다르게 돼 있을 수도 있어. 절대적이진 않지만 일단 좀 베끼자. 자, 마지막 그 답안지 보시면 내지 보세요. 아까 그 왼쪽에 선 하나 있죠. 요 쓰임새를 정해진 건 아니야. 정해진 건 아닌데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려요. 요 선 밖에 있죠. 요 선 밖에 여기는 로마자만 씁시다. 큰 거. 이렇게. 나머지는 안에다 쓰는 거야. 나머지는 1, 2 이렇게 안에 쓰는 거야. 로마자 2, 1, 2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양가로 1, 양가로 1, 양가로 2. 원래는 들여쓰기 하는 게 맞거든. 양가로 1, 양가리. 근데 그렇게 못해.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컴퓨터 쓰는 거 아니니까 그냥 들여쓰기 안 하고 여기 줄 맞춰서 써주시기를 이렇게 추천을 드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로마자 여기다 넣고 나머지는 안에다가 넣는데 들여쓰기 없이 가자라고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추천. 나는 아라비아 숫자도 밖에 쓰고 싶은데 쓰셔도 돼요. 할 말은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2차 시험은 들쑥날쑥하면 안 돼. 항상 똑같아야 돼. 예를 들어서 신규성에 대한 의의치지를 답안지에 쓴다라고 하면 항상 똑같이 써야 돼요. 항상. 물론 뭐 유들리 있게 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의의치지를 뭐 유들리 있게 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항상 똑같이 하는 건 똑같이 하는 게 내 실력이 되는 거예요. 언제는 신규성 이렇게 쓰고 언제는 저렇게 쓰고 그건 내 실력이 아니야. 그래서 똑같이 쓰시길 이렇게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렸고, 진짜 마지막으로 시간은 점수가 되는데, 아까 지면의 제한 말씀드렸어요. 지면의 제한이 30점짜리가 4.5부터 5, 20점짜리가 3.5부터 4 이렇게 4쪽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면은 그렇고 시간은 변한 적이 없어. 시간은 60분, 우리가 120분 시험 보잖아요. 오늘 일단 60분 연습할 거야. 60분에 두 문제를 다 풀어줘야 돼. 문제 읽고 답 쓰고 이제 다 해야 돼. 33분 27분 이렇게 하면 33분 27분. 얘가 30점짜리 33분, 20점짜리 27분 이렇게 간다. 27분. 일단은 절대적인 규칙으로 해서 좀 몸에 익숙해져야 돼. 그 다음에 문제에 따라서 좀 더 시간 할애하거나 좀 더 빨리 끝내거나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단계에선 어떤 문제가 나와도 절대로 지켜주는 습관이 필요해요. 그래서 33분, 27분. 그래서 그 초시계를 갖고 다니셔야 돼요. 스탑워치 같은 거. 그래서 딱 하자마자 오셔서 딱 버튼 눌려갖고 딱 시간 재고 딱딱 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간은 점수거든. 시간 이퀄. 제가 계속 강조드려야 되는데 시간은 점수. 그리고 이창환 선생님 맨날 말하는 게 판례가 뭐 현찰 이렇게 얘기하거든. 돈을 너무 좋아해. 판례 현찰이네. 판례가 점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내가 판례를 쓸 거야. 그럼 판례라고 꼭 적어줘야 돼.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판례라고 안 적고 판례 적잖아? 조금 아쉽단 말이야. 그래서 판례라는 목차 꼭 적어주고 그 내용 적어주고. 마찬가지로 시간은 점수예요. 시간 점수. 시간을 잘 알아야 돼. 잘. 문제를 봤어. 답이랑 논점 잡았어. 그 다음에 답안지를 쓰는데 답안지 쓰기 전에 초안 잡는 시간 있죠? 초안 잡는 시간. 문제 따라 물론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넘어가지 맙시다. 30점짜리 있고 그림 그리고 답 찾고 논점 땄는데 6분. 20점짜리 5분. 그러면 6분하고 쓸 시간 27분 남는 거야. 5분하고 쓸 시간 22분 남는 거야. 그 정도로 해서 답안지를 좀 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나중에 이게 바뀌는 거야. 나중에. 처음에 이렇게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시험장에서 합격하는 해였는데 문제 1번이 되게 어려웠어. 문제 1번이 되게 상표였어요. 되게 어려워갖고 한 45분 쓴 것 같아. 45분. 근데 전 경험칙이 있었거든. 뒤에 쉽겠지. 앞에 이 정도면. 그런 멘탈은 있었어. 뒤에 봤는데 더 어려운 거야. 깜짝 놀라서 또 뒤에 봤는데 또 어려운 거야. 다행히 제일 마지막 게 창작 문제로 되게 좀 심플한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후달리거든. 내가 맨날 이렇게 연습하다가 시험장에서 45분을 써버리면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럴 수 있는데 문제 2번도 좀 보고 3번도 보고 이제 시간이 한 10분 남았어. 10분 마지막 문제 4번. 근데 자신이 있었어요. 나만 이랬을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 시험장에서. 물론 내가 연습이 안 됐으면 자신 없는 거야. 나만 이래. 내 연습이 됐으면 난 꽤 잘했어 라고 자신감 가질 수 있고 마지막 문제 10분 솔직히 연습 되잖아. 풀답안 30점짜리 7분이면 적어야. 7분이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문제 딱 봤어? 보자마자 답이랑 논점이랑 툭 튀어나와? 바로 적는 거거든. 바로 적을 때 암기돼 있고 깔끔하게 암기돼 있고 정제까지 안 가돼. 깔끔하게 암기돼 있으면 이거 쓰는 거는 얼마 안 걸려. 여러분들 이제 이거 갖고 시간 모자라 이 얘기 되게 많이 할 거거든. 필속이 느려요. 이 말 하면 안 돼. 근데 정말 답안지를 다 못 쓰시는 분들 중에 필속이 느려서 못 쓰신 분 물론 있겠지. 뭐 왼손잡이시거나 하면 좀 불리할 것 같긴 해요. 예외는 있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봤을 때에는 절대 필속이 느려서 그런 게 아니라 세 개예요. 답을 몰라. 보면서 헷갈려 고민하면서 봐.
그러니까 쓸 때도 느려지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분명히 답을 아는데 판례를 적을 때 가물가물한 거야. 절대 필속 안 느려. 만약에 본인이 필속이 느리다 생각하면 이 20페이지짜리 답안지 있잖아요. 동해물과 그거 한번 써봐. 이거 제가 해본 적은 없는데 정말 미친 듯이 쓰면 20분이면 쓰지 않을까? 절대 필속 때문에 못 쓰진 않아요. 근데 이제 필속 느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얘기하세요. 많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그런 일이 있었어. 특허법 기초지 했을 때 처음에 동차 때 갔어요. 가서서 문제를 풀었는데 문제 1번 다 풀지도 못하는데 시간 다 간 거야. 너무 이제 멘붕이 왔어. 저는 정보도 없어서. 근데 동차를 다 그런 거거든. 그런 정보도 없었어. 강사도 안 알려줬어. 그래갖고 집에 와서 이게 뭐지? 내 길이 맞나? 하다가 맘먹고 공부한 다음에 그날 바로 다시 써봤어요. 근데도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야. 1시간 반이 걸리는 거야. 다 알고 쓰는데. 근데 강사한테 이메일을 보냈어. 연습하면 됩니다. 이렇게 답이야. 내가 아니 답도 알고 논점도 알고 다 암기했는데 내가 못 쓴다. 이건 뭐가 문제냐. 내가 한 번도 보내본 적이 없는데 처음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보내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느끼실 그런 어떤 고민이야. 근데 다 자연스러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다음 주부터 우리가 오전에 오실 거예요. 오전에 오시면 여기에 문제가 있을 거야. 문제가 있고 답안지가 있을 거예요. 그럼 각자 시간을 재서 푸는 거야.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푸세요. 그러면 제가 한 40분, 45분에 들어올 거예요. 40분, 45분에 들어오면 여기서 설명을 먼저 진도랑 같이 나가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러고 나서 끝나고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점심시간에 1시부터 2시까지인데 원하시는 제가 1대1 첨삭을 해드릴 거예요. 1대1 첨삭. 그래서 그렇게 좀 그럼 그럴 거야? 난 쓴 게 없어서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쓴 데까지 받아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디 가서 1대1 첨삭 못 받아. 전 내년부터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많아질 거니까 사람들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올해 잘 한번 1대1 첨삭 하면서 기초도 그렇고 실전도 그렇게 같이 한번 쭉 잘해봅시다. 네, 좀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겠습니다.